역시 홍콩은 시위 때문에 가장 예민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갔는 날이 딱 1월 1일, 2일, 3일 이 세 날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같은 경우는 또 휴일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격렬한 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날은 그 어떤 일부 지역은 그 가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 폭력 시위도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간 곳은 그다지 시위가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뭐 있긴 있었어요, 확실히. 특히 센트럴 지역,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센트럴역 같은 경우는 대거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1월 1일 내일입니다. 뭔가 합류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가는 길에요. 그 사장과 호랑이인가 아무튼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홍콩 독립해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못 붙여놓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게 뭔 상징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센트럴역은 그랬고요. 완전히 그 광화문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한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쫙 행진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역을 좀 가시면요, 빅토리아 파크 쪽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코스웨이 스테이션인가요? 네, 그 인근 지역인데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확실한 건 빅토리아 파크 쪽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조금 살벌했어요. 그 어떤 중국인 아니고 그냥 가게예요. 가게인데 사람들이 돌인가 그 돌로 그 가게에다 돌을 던지더라고요. 돌을 던져요, 진짜 실제로. 중국하고 좀 그 친한 가게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가게 안에서 물 나오고 막 그래요. 물도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과격한 모습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해서 뭐 뒤에 경찰이 오나 싶어가지고 저도 막 순간 놀래가지고 저도 같이 샛길로 좀 뛰었는데 다행히도 아무것도 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경찰 오는 줄 알고 좀 놀랬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다소 과격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도를 걷고요. 그 시위대가 걷는 지역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을 다 걷지 않고요. 특정한 길만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시위대가 많지 않은 길로 잘 이동하신다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인도를 중심으로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의 배려, 최소한의 배려? 제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 네,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인도 중심으로 다니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정해진 길로 행진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시위대가 있는 길로 잘 안 가시면 돼요. 샛길로 잘 가시면 돼요. 그게 많아요. 제가 사진을 여기다 첨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행진하는 길하고 행진하지 않는 길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길가에 돌이라든지 문구 같은 게 적힌 게 또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다 정도 싶으면 되고요. 무시하시고 가던 길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물가요. 물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는 한국보다 좀 많이 비쌀 줄 알았는데요. 한국랑 좀 비슷해요. 뭐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경향입니다. 근데 기념품 사는 거, 특히 먹을 거 기념품 사는 거는요, 약간 싼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맥 기준으로 우리랑 비슷해요. 많이 안 달라. 뭐 유럽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거든요. 빅맥 가격이. 제가 여러 곳 좀 봤잖아요. 제가 간 곳 중에 좀 비쌌던 곳은 이스라엘이랑 스위스가 좀 비싸요. 스타벅스라든지 뭐 빅맥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유럽도 그렇고 또 홍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좀 비슷하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엔 좀 그렇습니다. 홍콩은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인천에서 홍콩으로 오는 거죠. 저는 에어 서울을 이용했는데요. 일단 홍콩으로 입국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별 까다로운 거 없고요. 더 희망적인 부분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바로 그냥 이 티켓이죠. 전자 입국 소속 하는 거 바로 그쪽으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이라 그런지 우호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동 입국 수속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짧게 나오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 출입국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매우 유용한 걸로 보이고, 이거는 현재 2020년 1월 3, 4일 기준이라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출입국은 그렇게 막 크게 문제 없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터키나 뭐 이런 지역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신발도 벗고 그랬는데, 홍콩에서는 전혀 신발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벨트도 푼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뭐 자만해라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 계신 직원들, 항공 그 공항 직원들에게 무조건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는 신발 안 벗었고 벨트 안 벗었어요.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는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요, 아주 싸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정말 쌌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1박에 한 5만원 정도 할 가격이요, 여기서는 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만원에서 15,000 사이에 원 단위로 했을 때요. 제가 한 3박을 머물렀는데요, 거의 5만원 했습니다. 55,000원? 정말 싸게 갔습니다. 아주 놀라울 만한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뷰가 좋은 데 있죠. 홍콩의 뭐 하버라든지 이런 빅토리아 하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뷰 좋은 데 있잖아요. 물 보이고 바다 보이고, 거긴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유럽이나 그런 데 치고는 비싸지 않다는 거. 지금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숙소 가격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아주 쪼들리는 입장만 아니라면 홍콩 숙소 예약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뭐 물가가 비싼 곳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다면은 홍콩은 다소 숙소만큼은 좀 조금 가볍게 다가갈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정도. 네, 대중교통은요, 옥토퍼스 카드 필수입니다. 그 필수라기보다는요, 사실 그 갈 때마다 티켓을 구입해도 돼요. 왜냐면은 홍콩은 환승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지하철 타고 다른 곳으로 그냥 다른 호선을 타게 되면은 환승이 돼서 따로 또 추가 요금을 내고 그렇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거리 요금이 있습니다. 거리별로 단위가 달라요. 예, 가까운 곳은 싸고 먼 곳은 비싼데요, 꽤 차이가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크지 않잖아요. 근데 홍콩은 꽤 크다라는 거. 예, 그 거리별로 확 달라요. 예, 정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싼데 먼 거리는 정말 비싸다는 거. 이제 체감엔 그렇습니다. 버스도 좀 싸고요. 이것도 역시 거리 요금에 아주 비례합니다. 예, 페리는 되게 싸요. 이것도 역시 센트럴하고 그 timsatsui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했을 때 기준입니다. 네, 가까운 거리는 매우 싼데 먼 거리는 되게 비싸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는 검색을 하시면 아주 잘 나와요. 단 그때마다 티켓 살 때 귀찮으시다면은 옥토퍼스 카드는 필수입니다. 매번 찍으면 되고요. 옥토퍼스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잔액을 확인하잖아요. 그 지하철역 가시면은 옥토퍼스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만 넣어도요,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잔액 확인하는 것도 그 기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퍼스 카드에 돈 충전하는 것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각종 편의점 가시면은 진짜 쉽게 딱 찍기만 하면은, 돈 주고 딱 찍기만 하면은 충전되니까, 지하철에 가서도 기계에 딱 카드 넣고 돈 넣으면 바로 충전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 다른 건 제가 잘 몰라요. 옥토퍼스 카드만큼은 필수라는 거, 이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옥토퍼스 카드는요, 페리, 배죠, 버스, 지하철, 그리고 뭐 맥도날드, 뭐 일부 식당 이런 데도 이용이 가능해서 매우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옥토퍼스 카드라서 덜 내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데는 좀 유용하죠. 그러니까 좀 용도 범위가 넓다는 게 중요하죠. 이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홍콩 야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그 스카이 테라스 428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홍콩의 야경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 홍콩에는 매일 8시 저녁 8시에 그 The Symphony of the Lights라고 해서 그 비트로 막 축제하는 게 있어요. 10분마다 하는 게 있어요.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마다 매일 10분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 팀사츠이 스타일 거리에 가셔가지고 그 홍콩섬 쪽으로 야경을 보시면은 되게 막 좋아요. 소리도 음악도 나오고 건물에서 빛 나오고 막 삐까번쩍해요. 좋아요. 네, 딱 그거 하나 딱 좋다는 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네, 테라스 428 거기 가시면은 홍콩의 야경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요. 꼭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쯤은 볼 만한 곳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포니 오브 라이츠의 빛의 공연 교향곡이죠. 이거 공연 보러 테라스 428 가는 건 좀 에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저는 그 침사츠이 스타이거리 가서도 심포니 오브 라이츠를 봤고요. 그리고 스카이 테라스 428에 가서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요. 그 스카이 테라스에서는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뭐 빛이 움직이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심포니 보러 그 테라스 428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야경 자체는 끝내주기 때문에 꼭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또 걱정을 조금은 덜 해도 되는 게요. 시위에 관한 앱 설정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 MTR이라고 해가지고요. 홍콩 지하철 앱인데요. 여기 보면은 매번 어떤 지하철이 어떤 문을 닫고 여는지 그런 거 확인 가능하다고 하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홍콩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시위대가 있는 곳은 경찰이 있는 곳은 경찰 자동차, 그리고 아주 강렬한 경찰이 있는 곳은 공룡 이런 식으로 막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그 오픈 채팅, 카톡 오픈 채팅에 뭐 홍콩 시위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단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채팅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지로 띄워놨습니다. 그 딱 공지를 누르면은 홍콩 시위의 실시간 현장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시위대는 경찰은 경찰차, 그리고 강한 경찰은 공룡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돼요. 그 피해 다니면 돼요. 참고로 1월 1일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좀 많았는데 지금 평일은 좀 없어요. 사실 평일은 별로 없고 그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날만 잘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요. 너무 안전에 너무만 민감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앱 정보, 지도 정보, 실시간 지도 정보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돌아다니시면은 홍콩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홍콩 여행 추천합니다. 그 어떤 일부 분들은 뭐 홍콩 여행 좀 자제라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언론만 보고 계시면요 올 곳이 못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도 갔습니다. 지금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신다면요 아주 잘 즐기고 타임랩스 여러 가지 관광지 사람들과의 만남 잘할 수 있습니다. 즐기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긴장하시되 너무 큰 겁은 먹지 말고 안전하게 잘 왔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콩 여행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파이팅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면 좋아요, 진짜. 출입국 수속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물론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겠지만 아무튼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간에 이걸로 이상 끝.